바닥입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걸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돌이라고 그러죠. 돌. 파리 대가리만큼만 딱 떼서 피가 나와도 네. 그때는 비었으니까 이제 막 돌아가는 겁니다. 막 돌아가. 목에 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되게 신경 쓰이네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중에 기침이 나는 전화하고 선생님한테 부당 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네. 그게 뭐 무슨 문제냐고 하면서 지금 침을 꽂아주셨어요. 그 부당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목줄, 이 목숨이 유지되려면 역시 기가 흘러야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막혔을 때는 손을 이렇게 딱 놔서 막힌 데 풀어주면 돌아갑니다. 우리 몸통이 약창고입니다. 약창고. 우리 몸이 약창고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모든 약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약 공장에서 만들어서 모질 때는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tum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침 놓는 사람만이 세계 아무 데라도 침통 하나만 짊어지면 갈 수 있는 이동병원입니다. 이동병원. 또 집안 종합치료기 사람 몸이 약창고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철학적인 문제고 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네. 진리를 우리가 잘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방 선생님 서양 과학하고 우리가 많이 배워온 서양 과학하고 연결시켜서 부당 선생님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람 몸이 약창고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이 상당히 여러 종류의 이 양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서 먹는 그 인슐린도 본디는 사람 몸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호르몬이 아주 미약한 그 작은 성분인데도 네. 이것이 요 최근에는 그전에는 샘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뇌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온몸이 필요하면은 이 필요한 약을 만들어서 장기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우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게 몸이 이 필요한 거는 양류 성분도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이동 그 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연례 그 군사 그 합동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한 번은 우리가 이 화생방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화생방에 대한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개발한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미국은 벌써 2차 대전 때부터 그 많이 쓰고 독일군이 그것도 이제 독가스 쓰고 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다가 이 화생방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면서 우리 국방부 내에서는 걱정을 했답니다. 이게 우리가 반대급부로 줄 게 없는데 과연 미국이 줄까? 그랬더니 미국이 좋다, 주겠다 이렇게 선선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 친구들이 웬일로 뭘 바라보고 우리한테 주겠다 그러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그 대신 니네 침술 내놔라. 그래서 이쪽에서 놀래가지고 도대체 니네가 왜 침술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얘기가 상륙작전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 통증이 나거나 다쳤을 때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침이 가장 지표다 이거죠. 알고 있군요. 네, 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와서 이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뜸이나 우리 의학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의 그 근세의 역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 사대주의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미 물질 문명에 바탕하던 과학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침도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인 저항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아직도 그냥 그쪽에 그것이 단 줄 알고 오히려 우리를 그걸 묶어놓고 있으니 참 아쉽습니다. 생명에 대한 서양 과학의 이해가 상당히 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그럼 동양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양이 동아시아로부터 배워야 된다. 예, 또 그 한국으로부터. 그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서양의 동양에서 배워야 될 생명의 관점은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창고란 얘기이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서양의 과학이 물질의 바탕을 두고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계 장치로만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사람 몸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장기를 고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속을 고치죠. 예. 바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부당 선생님께 여쭤봐도 그럴 것 같은데 동양의학에서 장기 이식, 교체 이런 발상조차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 장치를 보질 않고 이것이 하나의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의 흐름과 균형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의 힘으로 우리 내 몸 안에 있는 그 약창고를 자극을 해서 그걸 가지고 몸을 치료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이 서양의학에서 외과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같이 있죠. 세균 찾아서 죽이고 하나는 뭐가 있으면 수술하고 이거는 절대 서양 약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칼질하는 거는 외과 의사, 또 죽이는 거는 내과 의사, 이 둘만 지금 의사가 서양 의학자들이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눈 따로 귀 따로 왜 전 의사가 눈 못 봅니까? 귀 못 봅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내 거는 옳고 네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맨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옳지 않은 것 같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사람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는 나라에서는 생명이 하나뿐인 이거를 아는 사람으로 아는 나라에서는 참 옳지 않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버려버리고 네. 예, 오른쪽으로 의료인은 의료 목적적으로 갔으면 이제 그래서 늘 악을악으로 오늘 또 내 목소리가 제일 크죠. 요즘들 막다 이제 조용히 하는데 그죠?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외칩니다마는 제가 저는 아파봐서 신장 쪽이 이제 아파서 이제 뜸을 떴잖아요. 예. 이 뜸의 원리가 뭐길래 이렇게 신장이 좋아지는 걸까요? 예, 뜸 얘기, 예. 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침 배우시려고 아, 그것도 좋죠. 배우려면서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병 저거다가요 침 배워가지고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지금 뜸 하면은 원리, 뜸이 예. 뭐냐 이제 그거잖아요. 뜸이 뭐냐? 겉에다가 불 조금 넣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볼 때 지금 안 보이는 거 소리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소리 보잖아요. 소리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과학이 그만큼 이제 가고 있죠. 소리를 보는 거 초음파, 네. 초음파가 그게 소리 보는 겁니다. 소리를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막 이제 그 소리를 저거를 해서 그림으로 이제 나와요. 이제 소리를 이제 보는입니다. 이제 네. 그와 같이 이제 안 보이는 게 이제 수도 없죠. 바람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내 마음 보이세요? 내 마음 보이냐고 안 보이죠. 그러나 없는 거 아니죠. 내가 어떤 생각까지인 거 전혀 지금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자꾸 뭐 소리 안 보이는 거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뭐 부인하고 이제 그런데 뜸은 부인을 할 수가 없어. 네. 침은 기운을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인하다가 이제는 뭐 엔도르핀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그런 소리까지 나왔죠. 네. 침으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뜸은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뜸 뜨니까 이제 숙성부에 들어가서 병 나는 줄 알고 수성분 많이 들어가라고 막 하죠. 크게 하죠. 또 불 넣으니까 뜨거워야 나는 줄 알고 막 뜨겁게 크게 하죠. 네. 아닙니다. 뜨거워서 나는 것도 아니고 불 이제 숙성분이 들어가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건 쌀 반알만하게
그것도 뜨겁다 그러면 깨알만하게 뜹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를 불로 건드려 주는데 그 불이 또 달라요. 뜨거운 불이 아니에요. 우리 인체에 가장 피해 없이 줄 수 있는 그 불이 3년 이상 묵은 쑥이래야만 돼요. 쑥으니까 쑥 성분이 아니에요. 가장 이제 3년을 묵혀 뿌리면은 불의 열도가 낮아져. 그러면 그렇게 낮은 게 불로 만들어 써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는 이제 그 열도에 맞춰서 해봐도 안 돼. 그래서 3년 이상 묵은 쑥만이 이제 그렇게 화상을 입어서 거기에서 생긴 물질, 네. 그 물질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검사를 해봤는데 가장 쑥 3년 이상 묵은 쑥으로 만든 것만이 그 물질이 나와. 그 물질이 나와서 이제 체내에 흡수되어 가지고 뇌에 전달돼서 그 뇌에서 조절작용한다. 지금 과학적으로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가볍게 화상을 입힘으로써 그 예, 혀를 예. 짚어서 그 예, 혈이 그 화상에서 생긴 물질이 네. 체내에 흡수돼 가지고 그 물질을 낫게 하는 것이다. 예, 그 물질을 지금 저 화학 저걸로 말할 때는 희소독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네. 이종 단백체라고 그러죠. 이종 단백질. 아, 예, 단백질이 단백질인데 생기면서, 예.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라는 게 실자질 아닙니까? 두부라든가 계란 실자라든가 아, 이걸 예. 단백질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이 뜬 자리를 이렇게 딱지를 딱 대고 보면은 노란 게 있습니다. 노란 거. 노란 단백질이에요. 색깔이 노랗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단백질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아, 겁니다. 그런 단백질이 치료할 예. 수 있는 곳에 가서 이것이 병을 낫게 한다. 예. 그 원리가 그거예요. 뜸으로 해서만 만들어진 네, 단백질. 네, 네. 예.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인체에 좋은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무 예. 풀들. 예. 뭐 그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런 풀도 있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닌 쑥으로만 우리가 뜸을 떠야 되느냐. 예. 그건 왜 쑥으로만 떠야 되는 거예요? 글쎄 지금 쑥으로만 뜬 이유가 다 열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열도. 아, 열 때문에요. 예. 우리 인체에 알맞는 화상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뜸을 얼마나? 네. 화상을 입히는데 우리 인체에 해가 없이 이제 알맞는 화상을 입히는 게 쑥이에요. 쑥도 햇쑥이 아니고 네. 3년 이상 묵힌 쑥. 예. 바로 그걸로 화상을 입혀서 화상에서 생긴 물질. 예. 화상 독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나 예, 이종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뭇잎을 뭐 3년 묵혀서 태워보면은 그건 더 예. 열을 내니까 더 많은 상처를 내니까 그것보다도 쑥이 가장 좋아서 예. 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량이 있는데 뜸이 중량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병이 있거나 없거나 뜸을 하거든요. 네. 제가 병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던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제 평생을 이제 뜨죠. 날마다 한 번씩 뜹니다. 매일 한 번씩 뜨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양 음식이 막 좋다고 지금 먹잖아요. 우리나라의 음식은 전부가 썩혀서 먹습니다. 썩혀서 발효시켜가지고 먹어. 네, 근데 맞아요. 미국 쪽에 서양 쪽에서는 썩을까봐 막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날짜가 넘으면은 그냥 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썩은 거 먹었다 하면 탈이 나요. 우리는 반드시 오장육부를 썩은 걸 먹어가지고 다 적응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발효도요. 우리나라 발효식이 그건 그런 과학적이 없습니다. 참 과학적이죠. 김치 요즘에 그냥 중국에서 막 그냥 일본 사람들이 김치 팔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사다 먹는 거 그런 문화가 네,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김치를 언제 담그시죠? 입동이 되면은 옛날에 그냥 부인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1년 농사라고 그럽니다. 김치 담는 것을 부인들은 1년 농사라고 그랬어요. 네. 입동 때가 되면은 전부가 다 똑같이 이제 김치를 담그죠. 거기에다가 어떤 걸 넣습니까? 새우젓 넣죠. 새우젓. 네. 바로 그게 썩히는 원료예요. 곰팡이 원료. 네. 그게 들어가야 빨리 썩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전부 메주가 뭡니까? 썩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간장담그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받아 적는 건 저 이해해요. MC가 왜 여기서 받아 적고 있냐고요, 지금.
그건 제가 변명을 할게요.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받아 적고 계시니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변명을 할게요. 선생님 말씀은 예. 새로운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라도 출신이고 여러분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라도가 지금 한류에서 굉장히 빛나는 위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째 그러냐면 판소리가 여기처럼 그 성취된 데는 없죠. 판소리. 판소리는 발효 예술입니다. 발효 예술. 그렇지. 그 소리는 그러니까 누구도 제가 못 내지. 안 쓸 수가 없어요. 제 본업하고 관련된. 근데 어떻게 황 선생님, 저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받아 적으십니다. 이분. 안 쓰겠습니다. 거의 오늘 돌머리가 되지 않고 해서 다 받아 적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계시기를 정말로 바라는데 네. 제가 나중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합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 정부가 준 자격증이 아니고 일제가 준 자격증입니다. 선생님 같은 저런 이제 원로 어르신이 자라서 우리 어술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크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나마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이 살아있는 얘기를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일제가 지금 자격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해방 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전통의술에 대한 면허증 한 장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녹취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선 빨리 알리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지아 선생님이나 저나 네. 방 박사님이나 열심히 계속 적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받아 적지 않아서. 사실 제가 저희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 예. 저희들도 공부하러 왔거든, 배우러 오고 강의 들으러 온 겁니다. 네. 언제 또 선생님 자주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곡진하게 자상하게 말씀해 줄 시간이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받아 적을게요. 너무 과찬해 주셔서. 예. 근데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선생님의 뜸, 침, 과연 어떻길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그 얼굴을 향해서, 손짓을 향해서, 표정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가. 그래, 한번 좀 시술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다 저희가 이 시간에 모시지 못하고 딱 한 분만 딱 한 분만 저희가 모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편찮으신 분 같아요. 예. 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서양의학은 진찰법이요. 현미경으로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진찰하는 게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해서 듣죠. 듣는 진찰. 그 다음에 보는 진찰은 이제 현미경으로 합니다. 현미경으로. 그러면 듣는 진찰 딱 한 다음에 청진기 한번 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이제 가서 피 뽑는 거, 오줌 받는 거 전부 이제 그 보는 진찰이에요. 예, 보는 진찰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병이라 해가지고 수술을 거든가, 예, 뭐 입원시켜가지고 뭐 자를 거든가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우리 동양의학의 진찰법은 그게 아니고 보는 진찰입니다. 보는 진찰, 듣는 진찰,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진찰, 만지는 진찰, 요 네 가지 진찰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는 진찰과 우리 동양의학의 진찰과 치료는 서양의학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양의학자는 다른 사람이 다 진찰해가지고 나중에 자르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데 우리 동양의학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약도 자기가 글자 한 자만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지어가지고 데려서 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죠.
그러나 이 침마에는 전혀 다릅니다. 침 놓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학이라고 의학자로 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게 뇌와 육체와 정신과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뇌에서 눈에다가 시킵니다. 이 사람 어디가 아픈가 봐라. 그러면 눈으로 봐가지고 아 간이 나쁩니다. 보는 거 여기 먼저 제일 먼저 보는 거죠. 봐가지고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번 이 사람은 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봐라. 음성 소리라든가 냄새도 하나의 문진이라고 그럽니다. 듣는 거하고 냄새하고는 같이 문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봐도 역시 그 사람 간 나쁜 것 같습니다. 뇌에다가 보고하는 거죠. 눈도 보고 했고 귀도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물어봐라. 말로 해봐라. 말로 해봐도 뭐 소화도 안 되고 헛배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오른쪽 어깨도 아프고 뭐 등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도 꼭 오른쪽만 아프고 뭐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지금 맞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져보는 거죠. 이제 간 있는 데를 만져보기도 하고 등도 만져보기도 하고 다른 경락도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학에서는 경락도 만져보고 그렇게 만져보는데 또 하나 이제 맥을 보는 거죠. 맥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맥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진짜 사진을 얘기한 겁니다. 맥 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죠? 진통제 먹어버리면 맥 오히려 하나도 안 나와. 또 신경 안정제 먹으면 하나도 안 나와. 또 수면제 먹으면 하나도 안 나와. 혈압 높다고 혈압 강화제 먹어버리면 혈압이 오히려 낮게 나와버려. 그러니 맥 가지고는 전혀 모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말로 하는 것. 그러면 항상 이 술자의 정신과 손과 눈과 뭐 입과 그렇게 이제 늘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침을 놓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침 놓을 때도 항상 육체하고 정신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말 안 하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팠어 어떻게 와서 지금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내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라는 것도 뼈마디입니다. 뼈마디. 뼈마디는 어디든지 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로 그러죠. 뭐 들다가 삐끗했다고. 삐끗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삐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돌아앉다가 삐끗했다. 그건 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뼈마디는 어디든지 삘 수가 있어.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허리 아픈 거 뭐라고 그러냐? 디스크라고 그러죠.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병명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이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직이 달이 났다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러고 지금 점 찍은 곳이 어디예요, 선생님? 요 점 찍은 자리가 넷과 다섯 사이의 허리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자리를 지금 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침을 지금 맞기는 맞았는데 요거 맞고 뜸을 했는데 조금 틀리게 했죠. 그러나 이 자리는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를 삐게 되면은 그 자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위에 아래. 그래서 아래마디 하나, 윗마디 또 위에 마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관계된 자리를 이제 쓰게 됩니다. 왜 신장 치료를 하냐면 지금 과학적인 의학이라든가 신의학에서는 절대 엉터리 같은 소리죠. 바로 이 뼈를 주관하는 것은 신장입니다. 모든 뼈, 뭐 이빨도 뼈잖아요. 네. 이건 신장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빨이 나쁠 때는 반드시 신장 치료를 합니다. 우리 친구학에서는 틀림이 없어요. 뭐 과학자 지금 서양의학자들은 절대 부인합니다만 틀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허리 아픈 게 이제 어떤 신장이 나빠서 아플 수도 있지만은 뼈를 주관하는 게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신장을 도와줌으로 해서 이 뼈가 이제 좋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삐었다는 게 이제 아마 다 삐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신장 기운이 약해졌을 때 뭐 들다가 삐끗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신장 기운이 튼튼하고 그러면 절대 아무리 더 무거운 것 들어도 삐끗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신장 기운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쪽에, 이 시기를 쓰는 예, 겁니다. 예. 이 허리를 치료하는데 이 침구의학은 치료가 이제 저 원격부 뭔데 지금 허리가 아니진 여기는 허리가 아니죠. 그래서 원격부에다가 이제 하는 그 유도법이 있습니다. 유도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반사법이 있고 직접법이 있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건 유도법으로 해서 이 허리에 관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를 찔므로 해서 허리가 아픈 게가 없어지는 거죠. 양쪽에 신경학으로 봐도 현대의학인 신경학으로 봐도 이건 여기서 오는 신경이 여기까지 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침 놓은 곳은 어디예요? 아, 이게 골륜이라는 침구멍입니다. 골륜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문으로 해서 이제 침구멍 이름이 있는데 네. 예, 저 묘곤 묘윤이거든요. 묘라는 거는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걸 묘라고 그럽니다. 산이라고 그러죠. 예, 산을 이제 묘라고 그러죠. 그 산이라는 거는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거를 이제 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높은 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위에 쪽. 그러면 이 머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골륜입니다. 네, 골륜. 그래 여기는 위중인데 이 위중은 허리를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플 때는 바로 이 위중혈이 가장 이제 요혈이어서 네. 그래서 이 침구학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이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이제 탈이 난 자리 이걸 양관이라고 이제 혈명은 양관이라고 그럽니다. 양관을 놓고 이 아래 양관 아래 한 마디 위에 한 마디 이렇게 예 놓죠. 침으로 이제 좌침을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살짝만 들어가는 예, 조금만 이제 들어가도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날 정도로만 하지 뭐. 네, 지금 뭐 얌전히 잘 엎드려 있어요. 이런 환자면은 정말 100점짜리 환자인데 어때요? 고통 같은 거 느껴지시는지요? 안 아픕니다. 아프지 않으셔서 그냥 누워 계시는 거래요. 예. 얼마나 이렇게 아프셨어요, 허리가? 한 2, 3년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2, 3년 아팠으면 장가 가는데 문제 있는 건데, 그렇죠? 3년? 2, 3년 됐다고. 예. 근데 장가 가려고 생각 안 한 거야. 이제 나서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장가 못 갔지. 어? 그런 거야, 어떤 거야. 똑바로 말해. 여기 많은 이제 중매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서서 가려고 지금. 근데 허리 아프다고 장가 못 가지는 않아요. 저 딸들 양반들 저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주세요. 예. 아, 그 전에도 지금 나와서 저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4입니다. 34. 아이고 세상에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나오셔야 되겠네요. 빨리 가야지. 빨리 넘어서 이제 안 돼. 너무 늦으면 안 돼.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침을 맞고 예. 나서 얼마나 자주 또 이렇게 맞아야지만이 완치가 되는 걸까요? 요 자리에 집에서 이 자리만 뜨면 됩니다. 집에서요. 예, 이 자리만 뜨면 완전히 나을 수 있고 네. 완전히 나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재발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발목 한 번 삔데 다시 안 삐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또 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을 맞고 저는 게 가만히 있어도 낫죠. 그런데요, 선생님 지금 살짝 아픈 부위에 표시를 해두셨거든요. 예. 근데 그 표시에 두지 않고 바로 옆이라든가 밑에다 두셨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침에 이제 불이 닿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침 구멍 이 뜸자리가 아주 정확한 침구멍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구멍 거기다가 안 넣어도 되고 네. 이 옆에서 저 밑에 가서는 거기에 해당되죠. 밑에 끝에 가서는 네, 표시한 침구멍에 것 외에 해당돼요. 또 달리 이제 또 뜸 한번 뜰 거예요. 네. 뜸 맛을 봐야지. 네. 처음 뜨면은 따끔합니다. 그러면 열도가 이제 얼마냐면은 60도씨라고 그러죠. 60도씨 이 미립대로 쓰는 것이 60도씨의 열도라고 합니다. 그 60도고 우리 몸 열도가 보통 36도죠. 36도고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96도죠. 그게 100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뜨거운 거는 아니에요. 황 판사님도 뜸 좀 많이 떠보셨죠? 아 뜨거 해서 정말 아이 시원해가 되나요? 뜸은 아무리 크게 떠도요. 네. 크게 뜨는 또 직접적으로 크게 뜨는 30분씩 타는 뜸도 뜨는데 네. 아무리 크게 떠도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은 통증이 없어지고 시원한 느낌밖에 아. 없습니다. 예. 신기하죠. 그래서 5장 떴는데 3장 떴다고 얘기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뜰 때는 시원하면 그 자리에 수십 장을 떠버려요. 오. 판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선생님. 이 젊은이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죠. 아,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뜸 뜸이에요. 그 한 장 이렇게 한 장이 네. 굉장히 작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코딱지만하다. 뭐 코딱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죠. 작은 걸 말할 때 코딱지만 하다 그러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눈곱만큼 예, 눈곱만큼. 눈곱만큼이라고 그러지 눈곱만큼. 어때요? 좀 많이 뭐 뜨겁고 뭐 느껴져요? 예, 조금 뜨겁습니다. 조금 그러나 참을만 하다. 참을만 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장가 못 가. 분명 안 하려고 그래. 옛날 때는 이 재가 또 쑥탄 재니까 네. 그 재가 효과난 걸로 생각하고 재를 못 닦게 하고 그냥 꽉 손으로 눌러버리고 그럽니다. 아. 근데 아닙니다. 재가 들어가거나 효과 내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네. 이 재는 꼭 뜨고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닦아서 깨끗이 아니 해야죠. 얼마나 뜸을 더러워가지고. 잘 떴길래 여기 아주 물집 잡히거나 뭐 흉터가 나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참 잘 물어보셨는데, 네. 그 이제 그럴까 봐서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뜸자리는 자고로 절대 탈난 자리가 없습니다. 탈난 자리가 없고, 거기에는 균이 침범을 못 한다는 거, 일본에서는 그걸 시험을 해봤어요. 모든 균, 여러 가지 균을 갖다 뜸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봤는데, 네. 균이 살지를 못해요. 균이 못 사니까 탈이 안 나죠. 그래서 뜸자리는 지금까지 탈난 적이 없습니다. 네. 쉽게 가장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뜸 떠서. 예. 그런 탈이 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뜸자리는 자고로 탈이 안 나는 게 균이 가서 살지를 못한다. 아, 예. 네. 아, 침이 깊숙이 들어가 네, 있었네요.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 예. 침은 선생님, 그러면 몰랐구나. 네,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예. 요거 예. 요만큼. 이 정도가 예. 여기 내가 잡은 만큼 이만큼 들어. 이만큼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만큼 들어간 거죠. 거의 한 이게 몇 센치? 4cm 정도. 예. 긴 침 보면은 놀래겠네. 예. 근데 이 침은요, 선생님 얼마만큼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병에 따라서 그건 네.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그 병에 따라서 조금 오래 이제 5분이면 효과가 나옵니다. 가령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여기 반대 손, 이 손은 이제 여기다 지금 이빨을 아픈 데 아픈데 이렇게 손 대고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아픈 손 여기 합곡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꽂아놓으면은 네. 꽂아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보고 있으면은 한 3분이면 이 손이 내려가 버립니다. 아, 이제 통증이 우리는 가신다. 보기만 하고 있죠. 3분이면 이제 이렇게 손이 내려갔을 때는 통증이 없어진 때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걸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 5분 됐을 때 물어보면은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5분 정도가.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오래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손 내려간 거 봐가지고 이제 시간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리에도 예. 예. 뜸 떴는데 어때요? 좀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요? 좀 뜨거우면서도 좀 시원합니다. 아이고, 많이 떠보셨나 봐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보면. 먼저 조금 떠봤어. 많이 떠봤습니다. 야, 돌아놔봐. 장가 가려고 길을 쓰셨는데 아직까지 낫지 않으셨구나. 근데 이제 등과 또 이제 가만히 배 있어. 부분에 이제는 있어서 똑바로. 요즘 컴퓨터가 반드시 우리 인체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우리 인체하고. 입력이죠, 입력. 입력이 어디로 옵니까? 컴퓨터는 입력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입력시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만 시키면은 꽉 차버리잖아요. 아까 돌대가리였지. 꽉 차버리면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쳐서 빼내버려야 돼요. 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입력 출력, 그게 바로 음향이에요.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행이 뭐 여러 가지 나오게 하는 거 오행. 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세 자리가 군데만- 입력이 잘 되게 한 자리. 네. 요거는 출력 자르게 한 데예요. 이게. 네. 우리 몸에 하나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 개. 전부가 두 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도 침도 양쪽으로 놓는 예,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여기 꽂혀 있는 이 침은 예. 어디에 좋은 건가요? 요건 지금 콩팥에 관계된 자리예요. 콩팥과 역시 마찬가지로. 콩팥에 관계된 자리. 네. 콩팥에 관계가 되면서도 심장하고도 관계가 되고 뇌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예. 네. 그 역시 그래서 이제 아직 장관 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날까봐 지금 안 쫓겨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누워 있어요 이 총각이 지금. 뜸을 다 떴는데 어땠어요? 등하고 배하고 좀 느낌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지? 배 때문에 좀 더 아프. 아 배가 조금 더 뜸이 뜨거워, 좀 더 예. 뜨거웠었어요. 예. 예. 자, 침 아프지 않았어요. 예. 예. 어허. 장가 잘생겼어요 인물이. 장가 가서 아들 낳았을 때는 꼭 찾아와야 돼. 나한테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번 오신 분들한테. 한번 일어나 보셔요. 좀 어떠신지. 아 어떠세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아 선생님 한 번에 장가 갈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인물이 훤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머지않아 며느리감, 예, 신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세계인들이 지금 서구 사상과 문명의 모자른 점,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모자른 점에서 동아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동아시아 보기, 이스트 터닝이란 말도 미국이나 유럽이 유행입니다. 수준 높은 과학자나 지식인들은 전부 이 동아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까요? 그 중에 침뜸이 크로스업이 돼야 된다고 지금 저도 느끼고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우선 문명, 과학 이런 걸로 봐서 서양 것과 관계에서 우선 방건웅 선생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법 철학이라든가 법 제도와의 관계에서 황정국 선생한테 조금 얘기를 더 듣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 과학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새로운 과학의 한류 혹은 의학의 한류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을 때요. 서양의 의학은 그 치료의 기본 원리가 다른 그 침입한 병균을 죽인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박테리아다. 그러면 박테리아를 죽이면은 내가 산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나옵니다. 근데 자연의 이치라는 게 오묘해서 자연은 다 같이 더불어 살게 돼 있지 어느 혼자 하나만 살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테리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고 사람은 또 새로운 항생제 개발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박테리아가 말하자면 그 내성이 80%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박테리아가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박테리아들은 워낙 그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고 슈퍼박테리아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동양의 의학은 박테리아 자체도 생명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너 죽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하고 공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있으면서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나가는 식으로 살 수 있느냐 네.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의학이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보다 생명의 가치에 근원적으로 접근해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학이 갈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침이나 뜸은 이 건강을 몸의 그 에너지 흐름, 기의 흐름을 높여주고 막힌 데를 뚫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을 못 거쳐서 우리가 침뜸이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라 네. 생명 근원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가치가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이 잘못을 지적하자면은 의료법 25조 1항이 의사, 한의사 아니면은 누구도 치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서양 의술은 그 자체가 본래 위험하고 복잡한 인공 의술이기 때문에 그런 법 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통 의술 내지 민족 의술은 방법이나 원리가 서양 의술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전형적인 자연의학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을 수천 년을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한하기 시작한 게 일제고 저는 일제가 우리 의술을 죽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는 일제보다 훨씬 가혹하게 죽여버렸고 5.16 군사 쿠데타 정권이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의술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잘 고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제도를 약간 정비한다 하더라도 약간 틀을 잡아주는 정도로 거쳐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민속이 되어온 이 의술을 새삼스럽게 6년제 한의대를 나와야만 할 수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강도의 신체를 해쳤습니다. 상해죄 구성 요건에 소위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병법이 규정한 상해죄의 조건에 딱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죄로 판결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됐더라도 사회상식상 이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의 기준은 바로 그 사회상식입니다. 그것을 법률 용어로 위법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 아닌 사람이 치료를 했다. 그럼 환자가 의사, 한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왔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안 되더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면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와서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나았다 말이죠. 또는 현저하게 좋아졌다. 그것이 처벌해야 될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상식 속에 우리 온 국민의 전 인류의 상식과 양심 속에서 그걸 처벌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검사와 판사들은 그걸 처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이 법이 맞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다오. 의사, 한의사가 못 고치고 고통당하는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해야 국가가 의사, 한의사 아니면 무조건 가서 치료받지 말아라 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타당하다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도 못 고치고 고통당하는 생명의 위험에 놓이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 법이 맞다고 계속 판결하는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폐경의 정열입니다. 광주 MBC 설 특집 구당 선생의 우리 침뜸 이야기 제3부 우리 침뜸의 부활은 가능한가? 유례 없이 유일하게 가장 뒤떨어져 있는 폐쇄적인 잘못된 의료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현재 메디컬 프리덤 그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침뜸을 한류의 최고 콘텐츠 앞에 세우고 네. 광주 전남이 생명문화운동, 사는 운동 한 가지 우리 침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3월 2일 금요일 밤 9시 55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찬입니다. 몇 달 정도는 무난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들어오지네요. 근데 그 손가락도 어머니까 아버지 거 있어요. 그게 이렇게 꼬부라졌으면 어머니가 세. 어머니가 너무 힘이 세서 아버지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는 마냥 어머니한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너무 어머니가 세서 그래요.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아버지 이제 이렇게 그냥 어머니가 막 이거 잡아들여가지고 있으니까 예? 남자 아버지가 좀 놔라 이게 놔버려야 돼.